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어제는 부산을 순방했습니다. 해피위크라는 걸 통해서 부산에 난리가 났어요. 부산이 디비졌죠. 디비졌습니다. 전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보니까 부산 지역에 진짜 뭐 많은 분들께서 진짜 참 거의 뭐 진짜 옛날에 그 갔을 때 어떤 분위기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부산 갔을 때 분위기 그때 뭐 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좀 특징적인 거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아지도 지지. 뭐 강아지까지 말해요. 진짜 뭐 외국인의 네. 저 어린 아이 뭐 외국인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저것으로부터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야만을 이렇게 잡힐 거죠. 네네. 동남풍.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예. 하여튼 뭐 어제 부산 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런 하면서 어쨌건 이제는 뭐 한동훈밖에 남은 게 없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영역에 계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연이어서 불출마와 경선 불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좌표로 놓고 보면은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제 네. 이 정도가 좀 비슷한 좌표에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당일 아침에 굉장히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비판도 아니고 비난에 가까워요.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날 9시 30분이 조금 안 돼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9시 한 45분쯤인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려서 그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정치인들 네네. 비판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비겁했다고 그렇게 올린 페이스북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분이 그렇죠. 정보가 늦군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러고서 11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 뒤에 페이스북을 하나 더 올려서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아마 이제 오 시장을 지지하시던 분들은 그 앞전 페이스북을 다 보셨을 거예요. 기사화도 됐기 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표가 옮겨가기에는 좀 정서적인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안철수 의원은 개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페이스북 포스팅이 있었던 거는 정보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캠프의 역량이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캠프 있어요? 네? 캠프 있어요? 안철수 전 의원? 모르죠. 보니까 뭐 현충원 가는데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참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뭐 옆에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 부산 갔을 때 그 구름대 본처럼 네. 그때는 안철수가 어디 가면 막 좀 그랬을 그 때가 감독이 있잖아요. 우리 안철수 의원이 현충원 방문했던 거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 김민전 의원도 옆에 딱 있었고. 맞아요. 그때 그 김민전 당시 교수죠. 네. 중도를 표방했습니다. 맞아요. 중도. 중도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리시네. 저 먼 나라로 갔어요. 네. 먼 자, 나라. 근데 보면 거의 뭐 이제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니 이제 오늘 아마 한 대표가 또 K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네, 12시 10분부터 뭐 1시 가까이까지 정관용 박사가 진행하는 그 시사본부, 요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 프로그램인데 뭐 정관용 박사는 뭐 국민 뭐 MC 해갖고 굉장히 뭐 단연간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그 진행을 맡아온 사람인데 뭐 아주 뭐 그 흥미진진한 문답이 있었고요. 질문을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예리하게 하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사회자는 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보통 이제 이 인터뷰어들은 좀 흥분하거나 네. 뭐 버벅거리거나 당황하거나, 뭐 당황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아주 오늘 보니까 참 어제 우리 저 송 변호사는 어제 출연하셨죠? 저는 그 프로그램에 토요일 낮 1시 10분 고정 패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관용 그 진행자의 진행 스타일을 잘 아는데 네. 그 작가가 써주는 사전 질문지대로 잘 안 합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네, 본인이 굉장히 그
저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네.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가 거기 출연하면은 일종의 압박 면접 같은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황하거나 그런 기색이 전혀 없고 저도 오늘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특정 침대 광고 아닙니다. 네. 그 뭐 홍준표 시장이 출연해서 나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금 송변 말씀하지만 저기에 이제 저는 혼자 나가서 정관용 박사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최근에 해봤어요. 네. 한 번도 그 작가가 그 질문지 1, 2, 3, 4, 뭐 10번까지 보면 아예 그냥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쭉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저 인터뷰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반대편에서 솔직히 반대편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노출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개는 작가의 질문에 따라서 이게 답을 준비해 가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제 그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좀 급한 분들은 네. 그런데 말려하고 페이스를 완전히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정관영 박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이게 저 인터뷰하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도록 약간 좀 또 그렇게 네. 살짝 긁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건 오늘 보니까 저도 쭉 들어보니까 역시 이 토론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게 따라갈 사람이 글쎄요. 없어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 저도 뭐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있지만 굉장히 그 어떤 말이란 게 택도 없는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그 준비돼 있고 그렇죠. 논리적인 어떤 답변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늘 이제 해야 되고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작가 써준 질문지 있잖아요. 네. 그대로 안 했다고 이런 식이면 나 이게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정치인 중에 꽤 예, 많습니다. 그럼 왜 저 써준 대로 왜 질문 안 하냐고. 네. 아니 인터뷰 나오면서 그 정도의 저 뭐죠 준비도 없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전 질문지대로 안 하는 방송을 해보면은요, 그게 본인의 생각이 평소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몇 번만 버벅대면 그 뒤로는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평소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은 그건 이제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전 질문지대로 안 하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연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은 어느 정도 본인의 철학이 명확하게 서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예측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언뜻 그 장면이 생각나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이거 MBC 기자가 그때 이제 뭐 질문 그때 뭐죠? 하여튼 그 뭐 김부선 씨 문제인가? 뭐 하여튼 그건 질문하니까 완전히 이거 이어폰 집어 던지면서 인터뷰 안 한다고 했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죠? 예의가 없어라고.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어. 없어. 항상 예의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본인은- 얼마 전에 그 본인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서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지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을 예, 그게 이제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는. 형수님한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저기 나와 있네. 우리 감독님 빠르십니다. 예의가 없어. 그냥 저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폰을 딱 집어서 던집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또 예의가 없어를 어디서 한번 한지 아십니까? 어디서 했죠? 서해 교전의 날 맞아요. 행사 때 그때 이제 쭉 이제 전부 다 참배하러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자 누구 저 순국 정멸 유가족들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나오세요 할 줄 알았는데 당 지도부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나가 탁 버틴 거예요. 그래서 또 천하람이 나가시죠. 그랬더니 예의가 없어. 아니 그 전까지 본인은 행사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가서 아니 그 자리가 본인이 무슨 어디 내세울 자리입니까? 정말 추모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예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그 서해를 수호하다가 돌아가신 66 영웅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그분들의 유가족
것들이 가장 예우받아야 될 자리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해서 완벽한 보상, 완전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뒷줄에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의전 때문에 여야 정당 대표라고 앞줄에 앉혔으면은 그걸로 만족해야지 거기서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불만을 표했다. 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 유족 대표가 막 손짓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더 가는데 예의가 없어 진짜. 진짜 예의 없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진짜. 정말. 제가요 네. 안동 출신 중에 예의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알아요. 그분 누군지 알겠어요. 네. 말 안 하셔도 알 것 같네. 안동 분들 그런 분들 전혀 없는데. 그럼요. 안동 분들 얼마나 참 일찍 안동을 뜨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후보 등록을 시작되죠? 다음 주?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네. 우리 기탁금이 얼마인가요? 1억 원 정도? 예. 지금 보니까 뭐 한덕수 대행은 일단 뭐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고 예.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원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석촌호수를 좀 돌라고 그러는데 워낙 돌풍이 불어서 예. 일단 취소하고 이제 이 직접 이렇게 인터뷰하는 예. 그 영상 저걸로 아마 대체를 한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아침에 김태현의 뉴스쇼 예, 거기에 예. 아마 아침에 출연하고 한국일보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뭐 그런 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주로 이제 아마 해피워크라고 해서 좀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예.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뭐 그러한 아마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 김태현의 뉴스쇼에서도 아마 송곳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대표가 어떻게 질문을 응답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숫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숫자를 좀 더 눌러주시고 어제 제가 예. 집에서 우리 어벤져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개꽃이 피었더라고요. 우리 예. 또 지원님이 안 나와서 그런가? 아니, 안 나오니까 여러분 저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해주시면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고 참 저희가 오늘 좀 뜻깊은 날이 어제 저희 70만 원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동시 접촉자가 뭐 2만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2만, 3만 예, 최고 3만치 간 3만 있었는데 갔었죠. 이제 예. 쭉 이제 많이 떨어져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게 15,000명이 넘어서셨습니다. 야, 오늘 예, 처음으로 오늘 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참 15,000이라는 분들께서 동시에 시청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모든 것이 조금 윤곽이 잡히시죠?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창조의 시간입니다. 창조의 시간이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운명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쪽에 간다고 쏠려가고 저쪽에 가서 쏠려가고 하면 결국 중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중심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요.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곁눈질 하다 보면요. 결국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 그 올바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